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4일 2시 45분입니다. 5층 자습실에서 촬영 중인데요. 10번 자리가 불이 켜져 있네요. 10번 자리 공부하는 친구도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7강 시험 범위의 마지막 강의죠. 네, 사회 집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집단은 무엇이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구성원들끼리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사회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집단 아닙니다. 혼자니까 무조건 둘 이상이어야 돼요. 자, 둘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끝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회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집단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사회집단의 종류, 매우 자주 출제되고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 중 할 활동도 이 사회 집단의 종류를 구분하는 그런 활동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쿨리. 어디서 들어봤죠? 네, 그 면경자, 거울에 비친 자 이야기한 아저씨입니다. 이 쿨리는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 첫 번째, 1차 집단 또는 원초 집단.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중간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집단을 1차 집단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 이러한 것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1차 집단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특정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제재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해요. 비공식적 제재라는 것은 도덕이나 관습같이, 여러분들 그 통금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죠. 가족 내에서 통금 시간 어긴다고 해서 뭐 엄마가 벌점을 몇 점 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떨 때는 혼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구성원 통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2차 집단입니다. 2차 집단은 수단적 만남이나 또는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져요. 간접적 접촉. 학교 같은 것들인데요. 선생님한테 회사겠죠. 선생님이 3학년 6반, 5반, 그리고 7반, 8반을 왜 들어가죠? 수업 계획표라고 하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즉 1차 집단과 달리 주로 2차 집단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절차라든지 또는 문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개인과 개인을 만나게끔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과 나는 이것 때문이죠. 이거. 네. 자, 2차 집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제재하는 공식적인 통제 방식이 존재해요.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들어가면 제재를 받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늦게 들어와도 제재를 받습니다. 결과 또는 지각, 이러한 처리들이 받죠. 이러한 2차 집단과 1차 집단,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2차 집단이죠.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2차 집단의 수도 늘어나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집니다. 자, 전인격적 관계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특정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모든 사생활에 관심이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의 감정, 기본, 이런 또는 가정사,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많은 관심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교류합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래 집단과는 전인격적 관계를 맺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과는 수단적 관계, 간접적 접촉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뭐시야 3시까지가 5교시라고 또 생각했어요. 또 일이네. 하여튼 3시 종치기 전까지 끝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5교시 쉬는 시간 종이 쳤어요. 자, 두 번째, 결합의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테니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합의지는 크게 본질의지 그리고 선택의지로 나눠져요. 본질의지는 뭐냐? 자연 발생적으로 의도하지 않아서 저절로. 이게 뭐야? 저절로 만들어지면 본질의지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하고요. 이익사회는 특정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네. 이용갑 부장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임의 의도가 없고 얘는 모임의 의도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사회에선 자연스럽게 이 집단의 목적이 그냥 친밀하고 정서적인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이익사회에서는 어떤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주로 나타납니다. 주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1차 집단과 공동사회, 그 다음에 2차 집단, 이익사회. 이거 둘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것이 틀린 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같은 경우 사례들도 있죠. 1차 집단이고 공동사회인 사례도 있고요, 2차 집단이고 이익사회인 사례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사회인데 1차 집단의 성격을 띠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치시키지 마시라는 거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소속감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 집단, 외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소속감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내 집단입니다. 내 집단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고요, 외집단은 소속감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감까지 느끼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집단,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나라. 근데 다른 팀 선생님은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생님에게는 우리 집단이에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는 우리 팀이 아니에요. 상대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에 소속감을 느끼지도 않고, 기아의 타이거즈 팬클럽에 소속감도 느끼지 않고, 때로는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데 삼성이 져. 그러면 이 팀에 뭐도 느끼는 거야? 적대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얘는 지우고. 자, 이 내집단과 외집단 구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례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끝으로 중거집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거집단은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사회집단의 분류와는 별개로 특정 집단이 나에게 중거집단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앞서서 1차, 2차, 공동사회, 이익사회, 내집단, 외집단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공동사회, 이익사회라든지 1차 집단,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집단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데, 내집단이나 외집단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감을 느끼지
소속감 여부에 대해 상관없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 집단, 외 집단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중거 집단은 앞서 했던 분류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인데요.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신념이나 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이 뭐냐? 소속 집단은 실제로 속해 있는 집단. 그러니까 내 집단이랑 같아요, 달라요? 내 집단의 정의와 같나요, 달라요? 다르죠. 내 집단은 뭐예요? 소속해 있는 게 아니고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뭔 얘기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3학년부에 있어. 3봉호 3학년부. 3학년부에 소속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나 왕따야.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그럼 난 여기 소속감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면, 즉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 내 행동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집단과 현재 내가 속한 집단이 일치하면 나의 현재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도 높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행하죠.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가득해요. 상실감도 커. 그리고 내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이걸 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집단과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중거 집단의 구성원들에 비해서 억울하죠. 상대적 박탈감. 아씨, 쟤는 저걸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뭐 이거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의 어떤 상황 또는 개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방금 표시한 것처럼 일탈행동의 원인이, 그러니까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탈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짧게 끝냈습니다. 좀 더 많은 활동과 사례를 통해서 이 집단의 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